네, 수요일 이 시간 정치권 고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수를 만나다. 오늘 모신 분은요, 누구나 인정하는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십니다. 오늘따라 전 국정원장이 눈에 밑줄을 딱 긋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형편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초청 강연을 하는데 지금 포천에서 하고 아,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데 그러게요. 확장기업 축하차 이렇게 아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인터뷰는 진짜 TBS에서 했는데 이번 인터뷰, 작년 마지막 인터뷰는 TBS에서 했는데 올해 인터뷰는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게 돼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TBS보다 MBC가 훨씬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짠해서 다 좋은 아니, 방송사입니다. 김어준 총수 예, 지금 겸손은 없다? 겸손은 힘들다. 힘들다? 예. 김어준 뉴스공장. 예, 저도 매주 화요일 날 아침 8시 고정 출연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뭐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지원 신장 개업도 뭐 거기서도 했으니까 이제 확장 개업 했으니까 많이 나갔어요. 뉴스 어제 하이킹으로. 했는데 예, 동접 한 20만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유튜브에 200만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예. 진보 예. 유튜브들이 지금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매불쇼도 그렇고 음. 박지원의 식탁도 그렇고 아, 네, 네. 오마이TV 음. 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척박한데 네, 네. 김어준 총수가 깃발을 들어주니까 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강하다가 네.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뭐 자중질환에 빠지기도 하고 다들 그 국민의힘 경선 출마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에서 정치권으로 들어가려고 오늘 또 전광훈 목사님이 장제원 의원을 XX 하면서 세게 비난하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해라. 점령하자.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뭐 한간에는 강신업 전광훈 연대설이 있던데. 글쎄 그분도 강전 연대설이 있더라고요. 예. 뭐 강전연대, 예. 김장연대. 김장연대보다는 좀 어감이 안 좋은 게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뭐 연대가 많습니다. 강전연대도 있고 김장연대도 있고 안나연대 얘기도 나와요. 안나연대. 안철수 나경원. 강정도 뭐 맛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들과 이제 격주로 만나시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 수요일 날 또 한 번 더 출연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 겸손은 힘들다처럼 100만, 200만 쭉쭉 넘어갈 수 있게 많이 MBC도 도와주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제가 TV에 나와도 네. 뉴스 외전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지금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게 50만 이상 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첫 방도 한 50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월드컵도 MBC. 시사도 MBC. 예. 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이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요. 세상의 외교를 모르고 상식도 모르는 무지의 대통령이 대형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네. 몇 번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이렇게 가셨지만은 네. 이런 참사는 없어요. 왜 이렇게 이게 가장 심각한 참사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건 외교안보실이나 네.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항상 주거든요. 네. 제가 대통령을 얼마나 오랫동안 모셔봤어요. 그렇죠. 5년 동안 했는데 네.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보시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공부를 안 아니고는- 한 거야. 그분은 모든 것을 네. 준비하지 않고 예. 검토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적이다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그런데 김유정 전 의원이 네. 박지원의 식탁 유튜브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했지 않냐. 네. 그런데
이란이라고 안 하고 이런 이런이라고 했는데 잘못 들었다. 그게 조크예요. 그렇게 또 할 거다. 예, 예. 이란이 아니래. 예. 이런 적이 없다. 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싸운다. 네, 네, 네. 이건 큰일이에요. 네. 뭐 김병민 최고위원, 비대위원이죠. 김병민 비대위원은 UAE의 적은 하고 잠깐 쉬었다. 글쎄 말이죠. 딱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그리고 위협은 이란이다라고 아니,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다. 날리면도 네. 15시간 후에 나온 네. 김은혜 의원의 발표예요. 네, 네. 그런데 이란도 예. 그렇게 김병민 뭐 비대위원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비대위원입니다. 예. 그분이 쉬었다. 잠깐 그러니까 쉬었다. 김유정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네. 이란이 아니고 이런이다. 이런 적 없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이게 문제는 보면 오늘 어느 만평을 보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면 해명 부대, 마사지 부대, 그다음에 그 소송 부대, MBC 날리면 같은 경우 이제 소송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 부대, 해명 부대, 마사지 부대 세 개의 부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사지 부대라는 거 이제 말을 이렇게 순치시켜 주는. 그렇죠.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국 조문 가셨을 때도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건 대통령실 의전 담당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본래 대통령 내외부는 의전 담당들이 의전실에서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반드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써준 얘기를 읽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전화하면서도 네. 딱 써가지고 아. 그 말씀 잘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써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쪽에서 얘기하면 또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가급적 원고를 읽어야 된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읽더라고요. 안 읽는 건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큰 일이다. 지금 말이죠.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돈독한 아마 1962년도에 수교를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60년. 우리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네.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서 많은 교역을 했는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원유값 약 6조 7천억 정도를 네. 지금도 결제를 못 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상당하니 JCPOA라고 해서 네. JCPOA, JCPOA 이걸로 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데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갔거든요. 아,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제가 자주포 3조 이상 팔았어요. 네. 저도 팔아요. 예. 대통령만 파시는 게 아니야. 아, 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는 이란과 음. 아랍에미리트도 상당한 관계 개선이 돼 있고 네. 민항기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은 적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했으면은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란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어. 이슬람 국가는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안 참아요. 예,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얘기하라고 지금 압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을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란에 재작년 네. 배 납치됐다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호르무즈해협. 2021년 예. 재작년이죠. 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그게 그 명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 명분이 언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그 결제 안 한 원유 대금 네. 이게 실질적인 명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나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예. 우리가 풀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또
저 기소하면 제가 살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이란 언론에서는 뭐 우리 한 번 납포했는데 뭐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 제가 예, 그 사건을 보고 네, 이건 외교 참사다. 예. 이건 빨리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아, 외교부에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납치도 잘 막아야 된다. 잘 봐라. 예, 예. 이 얘기는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지원 전 원장이 그냥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납치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해라. 저분들은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아, 어떡하죠? 그러니까 무슨 누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 듣는 그러니까 거지? 실패하는 거예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참, 야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문을 봤어도 이런 말씀은 못 하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신문 보신다는데 특정 신문만 보시나? 모르겠어요. 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뭐 전진 앞으로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예, 집단 린치를 당하고 예, 대통령으로부터 뺨을 세게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휘샤대기를 때려버리니까는 네, 네. 저는 그래도 나경원이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잘 버텼다. 자, 지금 보세요. 네,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두 분이 가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 네, 결선. 네. 이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잖아요. 네, 들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은 당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임을 당하는 굴욕을 당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나경원 엄청나게 성숙돼 있더라고요. 네. 윤핵관 너희들이 말을 전달했지 대통령은 그러신 분 아니다 하고 계속 친윤 행세를 했는데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한 번 회초리를 딱 때리니까 네, 오늘은 장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유승민 나경원이 꾸르면은 네, 미래가 없습니다. 두 분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는 윤석열,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인데 네, 미래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나경원 분발해라. 분발해라. 장구하지 말고 빨리 뛰어다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나경원 화이팅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9월 22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예. 팩트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네.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얘기하셨죠. 그 후로도 계속 당무에 개입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통령이 음, 상습적 거짓말을 하냐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도 붕괴시키면서 당내 민주화도 붕괴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아니죠. 네. 차라리 옛날 총재제로 복귀해서 대표를 임명하든지 차라리. 안 그러면 박정희, 음, 전두환식으로 독재 정치를 하든지 통치를 하든지 이게 낫지. 이게 뭐예요? 세상에 당내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당에서 특정인을 자격을 갖춘 당권 후보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이건 네. 있을 수 없어요. 네. 우리 원장님 지금 재판 중이신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셔서 저 재판에도 저 구속영장 청구 못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또 공갈하면 난 지금부터 입 닫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방송 네. 망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는 전 국정원장님이시니까 오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 보건의료노조, 세월호 제주기업관 평화쉼터, 그다음에 기아 전 광주의 기아 자동차 노조 뭐 간부 이런 분들 압수수색 4군데를 동시에 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야. 무슨 뭐 고가 사다리차에 그냥 뭐 경찰, 국정원 직원들이 빽빽하게
그 민주노총 본부로 몰려갔더라고요. 왜 민주노총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제가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 국정원법 위반으로 네. 또 고발당하고 또 기소당합니다. 네.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졌죠. 2024년 1월 1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1년은 지금 현재 국정원이 민주노총이건 어디건 하는 것은 이 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입니다. 예,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왜 그렇게 공안 사건, 간첩 사건이 이렇게 막 쏟아지냐? 예, 연초에 막 쏟아집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오랫동안 국정원에서는 그 간첩들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제가 원장 할 때는 여행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여행이 재개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접속하지 않습니다. 네. 해외에서 접속한 일들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딱 여쭤볼게요. 굳이 국정원에서 국회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건들이 좀 이렇게 창고 대방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걸 개혁할 때도 그래도 노하우가 쌓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은 부총리급 이상이니까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휘둘름을 덜 당하지 않느냐. 네, 네. 그리고 국정원은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독립돼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네.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네. 그 대공수사에서 모든 국정원의 흑역사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 차원에서 경찰로 이관했는데 네. 저는 거기까지 네. 제가 해서 제가 국정원장을 해서 완전히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니까 과거에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제가 지나가면 새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예. 자, 국정원 개혁 흑역사를 극복해 보겠다는 개혁의 일환이었던 대공수사권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수를 만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